자, 탄핵 심판 막바지 전국 속의 정치권 움직임도 지금 아주 바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꺼내든 이 중도 보수론, 그야말로 여야의 공방 오늘도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먼저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안보나 경제 영역은 보수적 인사들이 보수적 정책으로 하고 사회 문화적 영역은 진보적 인사들이 진보적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선거 전략상 의도적인 우클릭이다. 중도라는 것이 뭡니까? 포용과 통합인데 이재명 대표의 실질적인 행위는 포용이 아니고 배척하고 또 통합이 아니라 편가르게 하는 겁니다. 진짜 중도의 의미를 정말 알고 얘기하는 건지 중도의 의미를 지금 퇴색시키고 있는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자처하는 이유가 우리 당을 극우몰이 하는 겁니다. 이제 최근 이 대표가 이제 민주당의 중도 보수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일종의 이제 정체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이런 모양새인데, 글쎄 먼저 성추윤 부의장께서는 뭐 정치적인 전략, 선거 때문에 이러는 건지 진짜 민주당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건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전 복합적이라고 보는데요. 복합적입니까? 네, 선거를 앞두고 원래 대선은 중도 확장 싸움입니다. 근데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보수의 제1 가치는 안보 그리고 헌법 수호입니다. 사실 근데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 과정에서 이거를 잃고 이거를 보호하지 않는, 수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그 김상욱 의원이 탄핵 소추안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제일 그 보수의 가치를 추종하는 정당이라면 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헌법 수호를 저버릴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 탄핵 소추 과정에서 점점 오른쪽으로 우클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민주당이 중도 보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그런 건 있죠. 당내 노선 투쟁의 일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스펙트럼은 중도 진보부터 중도 보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중도 보수까지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도 중도 보수였다라는 말씀을 해버리시면서 당내에서 뭔가 중도 진보를 주장해왔던 뭐 86 운동권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박용진 전 의원 이런 분들의 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내에서 이런 노선 투쟁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만 만들어 준다면 던전한 토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가짜 보수다, 뭐 참칭 보수다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데 예.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정책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딱 구분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진보적인 정책도 있었지만 네. 때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정책도 있었어요. 예. 이런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던지신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과민 반응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는 글쎄요, 진정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겁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입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반도체 특별법 얘기할 때 52시간제 예외를 둔다 그러면 몰아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했을 때 답변하기 좀 그랬다 그렇게 하더니 네. 어느덧 52시간 예외 쏙 빼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25만 원 전 국민 주는 부분도 이거 관련해서 본인은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또 추경하니까 쿠폰으로 이렇게 대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결국 뭐냐면 본인이 저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다른 여타 사람과 달라요. 사법 리스크를 중시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속된 말로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집니다.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제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뭐냐면 중도 보수다 얘기하니까 우리가 중도 보수 아니다 얘기하니까 이게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물었을 때 예전에 노무현과 DJ의 민주당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해요. 왜냐? 이재명 유일체제에 화속화된 민주당입니다. 예전에 민주당보다 퇴행을 했어요. 그거 팩트입니다. 그리고 진보당 국회에 진입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통해서 네네. 지금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을 국회에 입성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성남시장 됐을 때 민주노동당의 김미희 그분이 통진당 쪽이거든요. 예. 그분과 같이 했고요. 그분의 인수위원장이 통진당 경기 동부 연합 쪽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중도 보수를 운운할 게 아니라 DJ 노무현의 민주당보다 퇴행을 했고 사실상 이석기의 통합 진보당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민주당에 대한 판단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이제 중도 보수론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는 거 아까 양쪽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도 보수가 아닌 엄밀히 말하면 중도 진보다 이런 건데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이런 취지라면은 뭐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민주당을 정체성을 보수 정당으로 규정한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조금 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당내 토론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도 진보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내 괜히 이상한 뭐 반론들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시끌시끌한 게 도움이 전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뭐 중도라고는 할 수 있지만 보수라는 단어는 적당치 않다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저는 저보고 중도 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그러는데 그 중도 진보라는 게 중도 진보와 보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중도예요. 그 네. 중원이라는 거예요. 예, 중원. 예, 예. 중원의 영역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들 나온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이 탄핵 반대 세력이다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전환기 씨 저런 분의 생각은 꽤 극우에 가깝다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네. 근데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국민이 많이 편승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뭔가 좀 빨리 돌아 나와야 되는데. 게다가 최근에 그 비대위원장께서도 그런 말 했잖아요. 탄핵은 계엄은 과도했는데 여전히 계엄 해제 의결은 전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형용모순적인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헌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법치주의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말이죠. 네. 본의 아니게 저 궁벽하고 편벽한 저 오른쪽부터 자꾸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성 안에 있는데 성을 자꾸 내놓고 자신들은 계속 반대를 합니다만 저 성 뒤로 자꾸 도망가는 것 같은 느낌. 성전, 공성전 할 때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적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쳐들어오고 싶은 욕망을 느껴요. 보수가 변네? 왜 성 안에 쳐들어가야지? 그게 중도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민주당 보고 중도 보수라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한 전략 중에서 가장 탁월한 전략인 것 같아요.